재혼부부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성범병원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애가 지금 성이 몇 번 바뀌는 거냐? 3번 바뀌는 거냐? 2번 막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되게 안타깝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남성분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아기가 있는 여성이었고 몇 년 정도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를 한 거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이 꼬맹이도 자기 이제 자식처럼 잘 키우고 했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덩그러니 이제 꼬마랑 자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꼬마의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이 남성분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결심을 해서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는데 이 꼬맹이가 걸리는 거죠. 이 꼬맹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성분은 꼬맹이 엄마랑 동거를 하고 사실혼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 상태이고 엄격하게 따지면은 얘를 보호하고 뭐 이럴 의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 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문제되는 게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많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을 하는데 재혼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있는 이성과 결혼을 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성씨가 3개지? 엄마는 김씨, 아기는 이씨, 자기는 박씨 이런 거야. 그렇잖아. 재혼부부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기가 어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겠죠? 새아빠의 성씨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서 2005년도에 친양자 입양이라는 법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친양자 입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법률적 효과가 완벽하게 두 사람이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같이 그렇게 법률적 효과를 주는 제도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을 하면은 전에 친부와의 관계는 완벽하게 다 단절이 돼요. 전에 아빠는 이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전 아빠는 얘에 대해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자도 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분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새로운 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죠. 특히나 아기가 있는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새아빠의 성을 따르는 절차로서 성분 변경과 함께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친양자 입양할 때 전혼에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재혼을 하게 되면은 그 혼인신고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이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아이의 제3자 있잖아요. 아이의 기관을 통해서 다른 아기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법률혼이 3년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친양자 입양할 때는요.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가 없으면은 사실은 힘들죠. 친부의 동의를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좋아. 신청되는 거 좋아. 근데 그만큼 많은 만큼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정말 많이 상담이 오는 게 뭐냐면요. 친양자 파양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재혼을 해서 잘 살다가 친양자 입양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또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하면은 사실은 배우자랑 관계가 끊어지는 마당에 그 자식과의 관계도 끊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친양자 파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크게 2가지 경우로 제한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가 친양자를, 자녀를 유기나 학대할 정도의 심각한 부당한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또 하나는 뭐냐? 자식이 부모한테 폐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2가지로 굉장히 제한해놓고 있기 때문에 파양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단순히 재혼부부의 이혼이 파양의 사유가 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상담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씨였다가 아빠의 성을 따라서 박씨 성분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재혼부부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성분 변경은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럼 애가 지금 성이 몇 번 바뀌는 거냐? 3번 바뀌는 거냐? 2번 막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애기 복리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성분 변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허가 잘 안 해주겠죠? 근데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상속과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에서 또 더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국인 분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혼인의 관계에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고 위장 취업이나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래들이 왕왕 있거든요.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중국인 여자분의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까지 해줬어. 그러고서 뭐 10년, 20년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어. 근데 어떻게 되느냐. 친양자 입양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중국인 여성분의 딸이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진실한 상속권자인 자녀들은 지금 분기할 일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상담 문의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또 하나는 걔가 미성년자로 하면은 두 분이 이혼하셨더라도 얘에 대한 그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배우자랑 이혼하는 마당에 사실은 내가 내 핏줄도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육비 지급이 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신양자 입양할 때 정말로 신중하고 잘 결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애들한테만 상처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파양은 절대 쉽지 않거든요. 아니 당사자가 변호사님 미성년자인 본인도 싫어하고 친부가 된 아버지도 싫어하고 우리가 동의한다 파양에 동의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슬픈 사연에서 시작된 신양자 입양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